합동참모본부는 백령도 북방 장상곶 지역에서 북한군이 해안포 여러 발을 쐈고 섬광도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무소속 출마와 국민의당 합류 사이에서 고민하던 정동영 전 장관이 국민의당 합류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정치의 판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전주 덕진에 출마키로 했습니다. 예, 주말에 뉴스나 SNS를 주시하셨던 분이라면 다소 불안하셨을 겁니다. 왜냐고요? SNS에서는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했다는 북한 정변설이 번지면서 관계 당국의 진위를 확인하는 확인이 빗발치는 그런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고 또 하필 토요일에는 북한군이 백령도 북쪽 지역에 포격을 가하면서 조업 중이던 어선과 주민들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이거 알고 보니까 일상적인 북한군 훈련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당 안에서는 지금 연평도 포격을 능가하는 대남 직접 도발이 있을 거다. 그래서 테러방지법 통과가 시급하다. 이런 주장이 같이 나오고 있죠. 이 불안한 북한 관련 뉴스들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좀 가려볼 텐데요. 북한 전문가로 유명한 분을 모실 텐데 마침 정체성 논란 일고 있는 국민의당에 이분이 입당을 하셔서 당 얘기도 함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김근식 통일위원장 연결해보죠. 김근식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금요일부터 SNS상에 이게 뭐 찌라시 비슷하게 도는 걸 봤어요. 네네. 소문, 북한 정변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북한의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런 소문이 돌았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 정권의 이제 불안정성이라는 그 상수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할 때 예. 그동안에 심심치 않게 이제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번 주말에는 이제 그 구체적인 그 증권가라든지 SNS 상에서 이야기가 유포되면서 예컨대 이거였습니다. 예. 중국의 고위 관료가 북한에 가기로 했었는데 예. 북한 내부에 정변과 같은 급박한 사태가 나서 입국이 불어댔다더라. 이런 것들이 아주 사실인 것처럼 확산이 되면서 맞아요. 북한에 정변이 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많이 들었고요. 예. 뭐 많은 쪽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문의가 빗달았기 때문에 아마 정보 당국이나 우리 정부기관에서는 일단 사실 무근으로 확인된 것으로 판명이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근거들을 들면서 지금 북한의 쿠데타 상황이 벌어질 거다. 벌어졌다. 이제 이런 소문이 든 건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된 겁니까? 일단 뭐 공식적으로 뭐 공개적인 그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정보 당국에서 사실은 아직 아닌 것이고 북한 내부에 이렇다 할 정치적인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없다. 일단 정리한 것을 본 것입니다. 예, 근데 예. 이 북한 정변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사실 몇 가지 배경이 있었어요. 첫째, 그동안 북한에서 고위 간부에 대한 무차별적인 숙청과 처형이 계속 잇따랐고 네. 둘째는 중국과의 관계가 이상한 거 아니냐. 관계 이상설이 있었고 거기다가 초강경 대북 제재가 가해지면서 북한이 고립되고 있고 이런 게 한꺼번에 겹치면서 북한 체제가 과거 어느 때보다 불안하다. 붕괴 가능성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네. 가능성은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뭐 어떤 체제가 완벽하게 안정적일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체제의 어떤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 특히 북한과 같은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 고립, 그다음에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 그다음에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많은 분들이 그걸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게요. 예. 북한의 급변 사태설, 그다음에 북한의 무슨 쿠데타설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은 이미 저희들 기억으로도 오래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예. 1994년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부터 맞아요. 북한이 곧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렇죠. 당장 지난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2008년 8월에 예.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 예. 그 상황에서도 곧 망한다. 망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맞아요. 그리고 2011년 12월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을 그 당시에도 상당한 그 언론과 일각에서는 곧 망할 것이다. 김정은이 제대로 끌고 가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밌게 제가 좀 비유를 드리면 1994년에 북한 붕괴설 또는 급변사태설을 주장했던 전문가나 학자분들은 지금 20년이 지난 이 뒤에도 지금 그대로 북한이 멀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정권의 불안정성, 그러니까 뭐 숙청하고 처형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불안정하다는 측면도 됩니다만 그만큼 공포 정치로 인해서 내부의 권력 엘리트들이 김정은한테 충성심을 보일 수밖에 없고 감히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해석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다음에 또 북중 관계 이상들도 마찬가지죠.
북중 관계가 시진핑이 들어서고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서로 지금 굉장히 기싸움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 중국의 국가 이익, 북한의 국가 이익을 따져보면 예. 북중 관계가 서로 간에 신경전은 벌이지만 완전히 전략적 이익을 서로 간에 결별의 수순으로 갈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견해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국제 제재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것은 북한이 제재받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재의 일상화 속에서 이미 제재에 익숙한 체제. 이거 최근 들어서는 또 재밌는 게 북한 경제가 2010년 이후에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호전되고 있다는 게 진보 보수 양쪽을 막론하고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렇게 크게 북한의 붕괴라든지 정변수를 뒷받침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당 내에서 나오는 정변까지는 아니지만 네. 대남 도발, 직접 도발, 연평도 해전만큼의 도발이 있을 것 같다라는 요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 그 부분도 뭐 당연히 우리는 분단 국가이고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정전 체제이기 때문에 예. 북한에 하시라도 어떤 식의 도발이 있을지 우리가 만반의 태세를 준비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총선을 앞둔 전국에서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 우리 쪽도 지금 대성공단 폐쇄와 대북 강력 제재라고 하는 강대강이 맞부딪히는 굉장히 군사적으로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또 뚜렷한 어떤 자료도 없이 예. 북한이 대대적인 도발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보 태세 강화라는 것에 좀 얹혀서 북한의 어떤 남침 위협이나 북한의 도발 위협을 극대화함으로써 집권 여당에 유리한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뭐 많이 민주화 이후에 북풍 뭐 총풍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이제는 국민들 스스로도 아마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연평도 이상의 도발이라든지 뭐 테러 도발 이런 가능성들을 대비하는 건 필요합니다만 예. 오히려 그런 대비는 조용히 묵묵히 조용히. 우리 분이 자기의 본연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비를 하는 건 필요한데 조용하고 침착하게 하지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지는 말란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떠들어대는 게 자체가 사실 그게 안보 이데올로기를 활용한 예. 또 안보 정치적인 활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새누리당에서는 어쨌든 간 지금 대비 위해서 테러 방지법은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야당에서는 계속 안 된다고 하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테러 방지법을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 분명히 낸 바가 있고요. 다만 테러 방지법의 내용 중에 예. 여야가 합의해야 될 내용들이 이제 그 테러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의 컨트롤 타워를 국정원으로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갖고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문제인 거죠 지금.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냈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알겠습니다. 그 테러 방지법에 대한 시급한 제정을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것이 북한에 테러가 있으니까 예. 테러 위험 속에서 이것을 방지법을 지금 통과시키면 테러가 없을 것처럼 당연시 하는 걸 제가 볼 때 국민에 대해서는 잘못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여야 간에 합의를 도출한 노력들을 새누리당이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변설, 뭐 이런 설, 도발설, 이런 설 저런 설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북한 전문가하고 짚어봤는데 대비는 하되 이걸로 불안해하고 떨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 분명히 해주셨고 김근식 위원장님. 네. 국민의당의 통일위원장이세요. 네네. 그리고 전주 덕진의 예비 후보시죠. 그렇습니다. 예.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사실은 나오는데 김근식 위원장은 햇볕 정책을 지지하는 분이시고 강경 정책보다는 대화 유화책이 낫다는 비둘기파시잖아요. 네. 그러시죠? 근데 지난주에 입당한 정동영 전 의원도 이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가진 분이십니다. 네네. 근데 공교롭게도 두 분이 전주 덕진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되셨어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 예, 그 부분은 저기 청취자 여러분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국민의당이 전북에서의 승리 그리고 총선에서 승리를 위해서 정동영 전 장관의 정치적인 자산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지난주에 정동영 장관이 입당을 밝히시기 전에 제가 먼저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동영 장관의 우리 당 입당을 촉구하는 그리고 정동영 장관이 입당을 하신 뒤에 우리 덕진에 출마하시더라도 내가 충분히 그것들을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먼저 밝힌 바가 있고요. 그 뒤에 이제 그 안철수 대표와 정동영 장관이 회동을 하고 정동영 장관이 입당한 거기 때문에 저는 정동영 장관과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미 한 달째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전주 덕진에서의
이 아름다운 경선에 대해서는 어. 제가 먼저 충분히 그 제안을 드렸고 그 제안을 정동영 전 장관이 받으신 거기 때문에 저는 흐트러짐 없이 당당하게 그 길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전 의원이면은 사실은 전주 덕진 출마할 때마다 최다 득표율 기록을 세웠던 분이거든요. 근데 전주 덕진의 그 바닥 민심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보세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한 달째 바닥을 좀 훑고 다니고 민심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예. 정동영 장관께서 가지는 전북 정치에서의 자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거에 전주 덕진에서 처음 출마하시고 예. 두 번째 출마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2009년에 또 재보궐선거 때 저랑 또 맞붙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당시 정 장관께서는 무소속으로 나오셨던 분인데요. 예. 그때 받았던 득표율이나 어떤 지지도만큼은 제가 볼 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님에 대해서는 우리 전북 전주 특히 덕진에서는 이 애증이 좀 엇갈리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애증. 그래서 정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정치 원로답게 또 대선 후보까지 친해진 분이기 때문에 예. 전체의 어떤 명분과 전체의 큰 흐름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편이 좋지 굳이 덕진을 오실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또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 저는 경선 전에 돌입을 해서 정말 페어플레이를 한다고 한다면 예.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당의 김근식 통일위원장이었습니다.